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거나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해서 조정을 할 때도 비슷하긴 한데요. 특히 이제 당사자분들이 협의이혼 하실 때 합의서를 어떻게 쓸 것인지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식은 크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합의서라고 일단 제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갑을 남편이나 부인이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름을 쓴 다음에 주민번호 쓰시고 주소를 쓰셔야 됩니다. 주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옛날로 말하면 본적, 등록 기준지 를 같이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갑을,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 양육권 부분에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병이라고 표시를 해서 또는 사건 본인이라고 표시해서 아이들 이름을 적고 또 주민번호를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이렇게 쓴 다음에 쓰시면 되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갑과 을은 이혼한다. 이 문구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없는 게 되니까. 자, 첫 번째, 이혼에 대해서 항을 쓰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아이의 양육권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협의이혼의 경우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판사가 요즘은 아이에 대해서 양육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가를 반드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자, 병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누구를 지정한다 라고 적게 됩니다. 또는 친권자 내지는 친권 행사자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 예를 들어서 갑을 지정한다고 하면 갑을 지정한다 이렇게 쓰시고요. 자, 세 번째, 그럼 양육자로 누구를 지정을 했으면 갑이면 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육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양육하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양육비로 얼마를, 여기에 이제 금원 얼마, 월 80만원, 월 100만원을 언제까지,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언제까지는 보통 지금 양육은 성년까지, 만 20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20세가 되는 날까지 해서 매월 말일 또는 매월 초, 매월 중순 상관없습니다. 말일 얼마를 지급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이 있어서 이거를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으시고 양육비 조서를 받으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분에 따라서는 아이가 협의가 되면 중학교 갔을 때, 고등학교 갔을 때, 대학 갔을 때 등록금을 지원한다. 또 내지는 결혼할 때 결혼 비용을 반분한다. 이런 내용을 같이 협의가 이루어지면 여기에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육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양육비를 줘야 되는 대신 아이를 면접교섭을 할 권리가 있게 됩니다. 면접교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적어 두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향후에 사실 당사자 사이에 생각보다 많은 다툼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교섭은 보통 월 2회 정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2주, 4주, 그러니까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 또는 첫 번째 주, 세 번째 주 이렇게 해가지고 월 2회 정도, 보통 1박 2일, 그래서 토요일날 오후에 가서 일요일날 저녁에 오거나 금요일날 오후에 가서 토요일날 저녁에 오거나 하는 식으로 월 2회 1박 2일 면접교섭을 하도록 한다 라고 해서 날짜를 좀 정해 놓는 것이 당사자 사이에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혼한 이후에 그때그때마다 이것을 협의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을 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특히 또 이제 초등학교 가게 되거나 학교 가는 경우 방학을 하니까 방학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한 일주일 정도. 그 다음에 명절에 뭐 설이나 추석에 뭐 설에는 아빠한테, 그 다음에 추석에는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면접교섭 조항을 정해 놓는 것이 편리합니다. 다음, 생각보다 많은 다툼이 이루어지는 게 장소입니다. 그리고 누가 데려다 주는가? 왜냐하면 뭐 같은 지역 내에서 둘이 계속 살게 되면야 특별히 이 부분이 문제가 없는데 한 사람이 향후에 지방을 가게 되거나 떨어져 있게 되는 경우 이것 때문에 다툼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장소 그리고 누가 데려다 줄 것인지까지 정해 놓는 것이 앞으로 사소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의서에 기재하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